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다시 세 번째가 된 월급날입니다. 이번 달로 저는 재취업을 한 지 11개월이 되었고 이제 다음 달이면 벌써 1년이 되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이렇게 무섭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너무 다사다난하게 보냈기 때문일까요? 재취업을 하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3개월 만에 승진이 되었고 그러다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회사 전체가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또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다시 면접을 보러 다니고 또 이직을 하고 와, 지금 돌아봐도 참 이게 11개월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니. 돌이켜보면 그래도 이 시간 동안 나름 참 부지런히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너 안 힘들어? 좀 쉬엄쉬엄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좀 쉬어야지 해놓고는 일요일 하루 빼고는 나머지 4일을 전부 일하는 데 썼거든요. 이것저것 밀린 일을 좀 하다 보니까 4일을 내리 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화요일에는 전자책을 기필코 완성해야지 하고 책상에 앉았다가 새벽 3시가 되어도 다 못 끝내고 내가 추석 연휴에 밤을 새서 일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에 그냥 내려놓고 잠을 잤어요. 그래서 맨날 남자친구도 엄마도 요새 저만 보면 하는 말이 제발 좀 쉬어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이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은 더 편한 것 같아요. 사실 해고를 당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내가 아무리 회사에서 인정받고 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도 나의 문제와는 별개로 10년을 넘게 잘 성장해왔던 회사가 이 시국을 이기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소프트웨어 개발팀 하나만 빼고 전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저는 결국 회사를 나와야 했잖아요. 내가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한 나는 결코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구나. 회사 밖에서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삶의 결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구나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몸은 지치기는 하지만 마음은 더 편한 것 같아요. 마치 내 창고에 무기를 하나씩 채워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지금은 그 무기라는 게 비록 돌멩이, 새총 수준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수준일지라도 말이죠. 삶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쉼과 일의 적절한 균형. 그런데 저는 그 균형이라는 게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쉼과 일의 적절한 균형은 하루 단위뿐만이 아니라 기간 단위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달려서 임계점을 넘어야 하는 그 순간까지 빡세게 달려야 하는 기간, 그리고 그 기간을 넘고 나면 또 한 템포 쉬어가는 기간, 이렇게요. 물을 끓이는데 끓을만 하면 꺼버리고 또 끓을만 하면 꺼버리고 그러면 그 물은 영원히 끓지 않으니까요. 그냥 물이 끓을 때까지는 불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열을 가하고 물이 완전히 끓으면 그때 불을 줄이고 끄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해고당했습니다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와, 유튜브 하라고 하늘이 도와주는 건가? 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유튜브 하라고 하늘이 도와줬다기보다는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미래를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늘이 도와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월급을 받았으니까 이제 또 빚 도장 깨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빚이 이제 4,220만 원이 남아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9월 월급을 받고 250만 원을 상환해서 앞에 드디어 3자를 보는 게 제 목표였는데요. 9월에는 3자를 못 보게 되었어요. 이번에 원중 공모주 청약도 있고 또 현금 보유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인 250만 원이 아닌 200만 원만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 빚은 이제 총 4,020만 원이 남았네요. 어쩔 수 없이 3자는 10월에 봐야 할 것 같아요. 빚이 6,800만 원이었다가 앞에 3자를 보면 뭔가 기분이 빚이 절반으로 줄어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11개월 동안 2,800만 원이라는 빚을 갚았으니까 스스로 좀 칭찬을 해주려고 해요. 아니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제가 진짜 사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몇 개월째 상사병에 시달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이패드예요. 와, 저 진짜 솔직히 기기 욕심 같은 거 정말 없고, 그리고 아이패드는 써본 적도 없고 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난 몇 달째 이 아이패드가 갖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 원래 기계 욕심 없으니까 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텼는데 아니 왜 자꾸 그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가는 거죠? 약간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가 아이패드를 사야 하는 정당해 보이는 이유 하나만 만들어줘라. 누가 나 좀 등 떠밀어줘라.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래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애플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패드를 사야 하는 이유 탭을 클릭하고 그때부터는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그 막 굿노트인지 머시갱인지 그것도 하고 싶고 또 강의 듣거나 막 책 보면서 뭐를 막 쓰고 막 동그라미 그리면 오려지고 막 붙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것도 하고 싶고 또 유튜브 편집도 막 잘해준다고 그러고 또 막 그림 그런 것도 막 쓱쓱 그리는데 예쁘게 보정되고 평생 꽃길만 걷게 해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상 편집도 가능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아이패드 에어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펜까지 포함해서 거의 딱 100만원 돈이더라고요. 제가 아이민이라는 플랫폼에서 온라인 개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뒤면 제가 이제 돈을 받을 차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받아서 하나 사버릴까? 막 하다가도 그러다 잘 안 쓰게 되면 그걸로 한다는 게 고작 막 유튜브 보기 이런 거 정도면 그 자괴감 어쩔 건데 하는 마음에 또 선뜻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그래도 11개월 동안 2,800만 원을 갚았으면 한 번 정도는 살 수도 있잖아? 또 이랬다가 그런 걸로 자기 합리하지 마. 막 이랬다가 이 두 자아가 몇 달째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이패드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 저한테 아이패드를 사야 하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정말 이번만은 뭐랄까요? 누가 막 나 사지 말라고 말리지 말고 등 떠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아직 추석 연휴 때 여독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야근을 하게 됐어요. 연휴 기간 동안 미라클 모닝도 하지 않고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일어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조금씩 뒤로 밀리면서 목요일날 출근을 할 때는 월요병 비슷한 것까지 겹쳐서 하루를 꼬박 새고 회사를 출근했거든요. 역시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백수기간 때 불면증에 시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들쑥날쑥한 수면 패턴 때문에 더 불면증이 심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목요일 하루 밤을 새고 출근을 했더니 피로가 진짜 풀리지를 않더라고요. 사실 오늘 회사 끝나고 운동을 끊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야근을 하게 되는 바람에 운동은 다음에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일이 많아서 진짜 업무 시간 내내 미친 듯이 달렸는데 결국 야근이라니. 그래도 오늘은 월급날이니까 조금 늦었어도 집에 가는 길에 치킨을 사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월급날이고 금요일 밤이니까 남은 시간을 또 즐겨봐야죠.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